안녕하십니까. 쏙쏙닷컴의 윤쌤 윤태재입니다. 고등인문 모의고사 속독법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강에서는 이제 분위기 문제를 저희들이 풀어볼 거예요. 자, 분위기 문제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분위기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년도 6월 31번 문제고요. 자, 이 분위기 문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분위기 하나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 문제는 심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문제로 두 개 나눠집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두 가지 타격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이 앤서 초이스가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 형태만 취하는 게 기본 형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지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것들,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플러스 두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가 이제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엔드 계열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엔드, 플러스 두 개, 또 마이너스, 엔드, 아니면 벗, 플러스 두 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난이도가 난이도 1, 난이도 2, 난이도 3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주어가 과연 누굴까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에어플레인이 비행기로 돼 있잖아요. 비행기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관제탑도 있고 이제 비행 조종사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들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학생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해석을 할 줄 아냐라는 것보다 더 낮은 거예요. 너 단어 뜻에는 있잖아. 단어 뜻 자체가 너 혹시 단어 뜻에는 플러스 의미가 있고 마이너스 의미가 있는 줄 아니? 뭐 이런 요 정도예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했을 때 이 글 자체가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의 뭐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우리 친구들을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는 문제니까 얼른 빨리 끝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속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법으로 살짝 넘어갈게요. 딱 넘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단어에는요.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 개념으로부터 단어는 좋은 뜻은 플러스라고 합니다. 나쁜 뜻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하겠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뜻은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 단어 뜻에서 문장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는 문장들을 이렇게 쭉쭉 만들어 나가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다가 벗겔 같은 걸 집어넣거나 안 넣거나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적 의미에서 마이너스 의미도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단어 뜻에서 단어를 외우실 때 이건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좋은 뜻이야, 또는 이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뜻이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글을 읽어나가면서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이게 나쁜 뜻이니까 나중에 엔드 계열일 때 이렇게 엔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엔드 뒤에 보니까 플러스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단어를 절대 모르는 단어란 말이에요. 절대 몰라도 플러스적 개념이야. encourage, encourage라는 단어가 있어. 용기를 북돋았던 거야. 그러면 이게 부스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당연히 엔드 계열이니까 당연히 얘는 용기를 뭐 주는 장려하고 용기를 주는 개념이니까 얘를 몰라도 그 정도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벗이 있었다. 그러면 얘가 encourage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 뒤 앞쪽에는 당연히 반대적 뜻. 그러니까 플러스 벗 다음에 플러스가 있었다면 앞쪽은 encourage의 반대되는 depress 같은 좌절시키다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해서 단어를 외울 때 좋은 뜻, 나쁜 뜻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센텐스상, 즉 문장상에서는 이렇게 엔드나 벗계열로 이렇게 의미를 잡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상에서도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 중간에 however나 but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순서나 그 다음에 흐름이나 빈칸 문제, 즉 주제 계열 같은 게 통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 속도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지문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먼저 해답지를 보면서 나쁜 뜻인지 좋은 뜻인지, 즉 플러스 의미인지 마이너스 의미인지를 얼른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답지는 단순 분위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가 일자리냐, 그 다음에 더블 분위기냐, 분위기가 변한다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맨 위쪽의 분위기와 맨 밑줄의 분위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맨 위쪽에 보니까 플러스적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플러스적 개념이라면 엔드 계열로 접속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가끔은 어떻게 되냐면 동사를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다시요.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접속사를 잘 보거나 아니면 동사의 개념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주어, 동사, 접속사만 갖고 독해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수능 빈칸이라는 강의에서 스키밍이라는 기법이거든요. 꼭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요. 이렇게 쉬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구나라고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다른 문제를 풀 때 그 응용력이 향상되고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자, 이 단어들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봐야 될 건 무조건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니까 이 문제의 성향을 얼른 봤어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니까, 페스티브라는 거, 이렇게 플러스적 개념이죠? 자, 베이스볼 평화스러운가 플러스적 개념이죠? 얼전트라는 거 극박하는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유머러스하다는 거 플러스 개념이죠? 그 다음에 boring, 지루한 거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1번, 2번, 4번하고 3번하고 5번하고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했죠. 과거 같으면 사실은요. 이렇게 세 개가 많은 것들, 즉 1번, 2번, 4번이 세 개니까 플러스 개념이니까 이쪽에 답이 많았어요. 근데 현재 유형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두 개짜리가 답이 좀 많으니까 그쪽에 또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까지 제가 해볼게요. 자, 순서에 입각을 할 필요가 있네요. 자, 분위기 받고, 답지 받고, 그 다음에 센텐스를 끊으라겠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센텐스에서 볼까요? 그냥 눈을 볼까요? 그렇게, 아니었다. 언제까지는, 뭐, 9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갔네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뭐,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갔네요. 9시 이후까지는 아니었다. 그것은 뭐야? 에어플레인이 시작했다. 런다운. 이렇게 내려앉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런웨이. 활주로를 내려앉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려앉기 시작한 9시까지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갔어요. 투어드까지 나갔고요. 어쩌고저쩌고 나갔어요. 이렇게. 뭐 별 분위기가 없었네요. 그냥 마이너스 개념도 플러스 개념도 아닌 0개념이네요.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그 비행기는 단지 1마일 정도 떨어졌대요. 어떻게? 아름다운 하얀 모래의 해변으로부터 1만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도 0이네요. 그냥 똑같네요. 그냥 밑으로 한번 그냥 쭉 내려가 봅니다. 쭉 내려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왼절이 하나 잡혀있죠? 콤마를 이렇게 잡아주고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왼절로 들어가니까 됐어요. 그 폴리스는 around the scene 그 장면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에 more than이라는 거 나왔네요. 그럼 이게 주어 되는 거 아시죠? 요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more than 어쩌저쩌고, more than 어쩌저쩌고 그렇게 되면요. 뭐뭐 이상이라고 돼요. 비행기의 반 이상은 이렇게 주어가 됩니다. 그럼 명사 구가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구문이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more than a century, 1세기 이상. 여기 같은 경우에 half가 나왔잖아요. 이게 half가 아니고 half라는 단어예요. 그럼 비행기의 반 이상은 had already sunk into 이렇게 돼 있어요. sink라는 거 과거 형태죠. sunk입니다. sink에 가라앉다. sink라는 단어 있잖아요. sink down. 가라앉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형태니까 이미 가라앉았다. 어디로 바다로요. 이거 느낌이 어때요? 지루해요? 막 평화스럽네. 비행기가 반이 벌써 바다로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좋은 느낌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유머러스 할 수는 없죠. 비행기 가라앉았는데. 그러면 얼전트 하든지 보링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보링 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 3번으로 살짝 찍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답이 잡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을 이렇게 끊어놓고 갔잖아요. 이렇게 6문장을 끊어놓고 갔으니까 빠른 속도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요. 요 문제 제가 안 했으니까 7문장으로 정리를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까 0, 이렇게 돼 있죠.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단지 공중에 있었다. in the air 어디에요? a few seconds 잠시 동안 언제 동안 뭐 하기 전에 큰 폭발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폭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이너스 개념이 살짝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쭉 한번 보세요. 벗개일 같은 거 있나요? 없네요. 전혀 없으니까 거의 다 마이너스 개념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화염이라는 거 come out 일어났대요. 어디로부터요? 엔진 하나로부터요. 마이너스 개념 그대로 갔어요. 비행기는 어디 있어요?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요?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파일럿이 말하는 것을 여기 한번 끊어주고 뭐라고 했어요? I come back 이렇게 돼 있어요. come이라는 것이 여기서 다시 설명을 했는데 이 come이 비동사 계열이잖아요. 근데 비동사 계열 같은 거는
뒤에 붙는 전치사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다고 했죠. come이라는 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갔다 온다는 느낌에 이렇게 back이라는 의미를 잡아주니까 around 같은 경우는 돌아서라는 이런 느낌도 있죠. 이렇게 빙글 돌아서요. 그러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come back around라는 의미를 살려준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끊어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는 두 개의 좀 더 큰 폭발이 있었다. 더 큰이란 말은 두 개의 more explosion 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두 개의 더 많은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비행기는 went up. went를 갔다 왔어. up가 무슨 느낌이에요?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가면서 떨어졌대.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느낌이죠. 레이더 스크린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컨트롤 타워 안에 있는 그게 어디 있어요? 레이더 스크린은 컨트롤 타워 안에 있는 레이더 스크린이 되니까 인을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해석 때 했던 게 뭐예요?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씬의 그 장면에 그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의 반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sink into죠. 그러면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영의 느낌에서 마이너스 느낌으로 아무 접속사도 없이 뭐만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형용사적 개념을 가지고 대열구문, 유두부사로 대열구문으로 해서 강조를 하면서 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큰 폭발이 있었다, 들었다, 그 다음에 돌아온다, 그 다음에 있었다, 두 개의 더 큰 폭발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라졌다,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라앉고 있었다. 이렇게 동사 개념으로 마이너스 개념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독해를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심정이나 분위기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 즉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동사에 대한 흐름들이 이게 마이너스 개념인지 플러스 개념인지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 뭐냐? 비동사 계열이 오게 되면 주어와 이렇게 보어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동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보어의 형태의 형용사 개념이 플러스적인 개념이든 마이너스적 개념이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정 문제, 즉 분위기 문제를 저희들이 좀 알아봤고요. 이 문제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완전히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한 줄, 한글 한 줄로 정리를 하셔서요. 요약 정리를 꼭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밑에 사실 심정이나 분위기 문제는 밑에 답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 이걸 사실은 심정 문제 답지를 제가 단어들을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다시 또 아이블로그나 그 다음에 ys.쏙쏙.com에 제가 이거를 다시 밑에 있는 답지를 제가 해놓을게요. 요거 꼭 와서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